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영미우월주의를 알죠? 오늘의 동화도 이런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동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인 꼬마 악어가 왕의 편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려는 모양인데 누구한테 전달한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꼬마 악어와 왕의 편지. 사자왕이 가장 친한 친구인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 위에다 큼지막한 글씨로 중요한 편지라고 썼습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꼬마 악어를 불러들였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편지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주렴. 꼬마 악어가 대답했어요.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야,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니 꼬마 악어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의 대신이 들어오더니 꼬마 악어를 밀치면서 말했어요.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 편지는 우편으로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꼬마 악어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다니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 편지를 제 손으로 직접 배달하고 싶어요. 하지만 왕은 대신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신은 편지를 냉큼 낚아채서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우편함에다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꼬마 악어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되어서 부랴부랴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편지를 되찾고 싶었지만 우편함은 어느새 텅 비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꼬마 악어는 저만치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져가는 빨간 우편물 지폐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선 안 돼. 편지를 전달할 사람은 나야. 왕의 편지니까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내가 가져가야 해. 자전거에 올라탄 꼬마 악어는 서둘러 우편물 지폐차를 쫓아갔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왕과 대신은 꼬마 악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꼬마 악어가 도대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꼬마 악어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꼬마 악어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원시림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온갖 신기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꼬마 악어는 오직 한 가지, 왕의 편지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서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꼬마 악어는 자전거를 나무에 기대어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한 줄기 햇살이 꼬마 악어를 깨워주었어요. 꼬마 악어는 잠이 덜 깼지만 자신의 임무를 기억해냈습니다. 왕의 편지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꼬마 악어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꼬마 돼지를 만났어요. 꼬마 악어는 점잖은 목소리로 꼬마 돼지에게 물었죠. 미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요? 이쪽이던가? 아니, 저쪽이었나? 이것이 꼬마 돼지의 대답이었어요. 꼬마 악어는 어쩔 줄 모르면서도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꼬마 악어는 자전거로 언덕을 넘고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푸른 톡이 자라지 않고 가도 가도 산만 나오는 메마른 풍경이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요. 꼬마 악어는 숨을 헐떡이면서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꼬마 악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왕의 편지, 왕의 편지. 힘겹게 몇 시간을 달려가던 꼬마 악어는 털썩 주저앉아 바위에 몸을 기댔어요. 맥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도 왕을 위해 일한 자에게 포기는 있을 수 없어. 더 가다 보면 어디에선가 편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꼬마 악어는 갈림길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너 미국 가는 길 아니? 꼬마 악어가 지나가는 행지에게 물었어요. 그럼 알고 말고 우리 삼촌이 미국에 사시는 걸 줄곧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 여기서 뭐니? 꼬마 악어가 또 물었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가면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러자 꼬마 악어는 다시 힘이 나서 더 씩씩하게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자 어머나 세상에! 넓디 넓은 황금빛 모래 사막이 꼬마 악어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꼬마 악어는 개선 장군처럼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달려내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참 힘든 곳이었어요. 자전거 바퀴가 모래 속으로 푹푹 빠지는 바람에 꼬마 악어는 쨍쨍 내리쬐는 햇볕 속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왕의 편지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멀리 초록빛 섬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아시스였어요. 공중전화까지 있는 오아시스랍니다. 기운을 되찾은 꼬마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네, 안내입니다. 수화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왕의 편지가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나 꼬마학원은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갔죠. 꼬마학원은 마침내 바닷가의 어느 작은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집 벽에는 우체국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왕의 편지는요? 꼬마학어가 헉헉거리며 물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저기 저 바다 건너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우체국 직원은 그렇게 대답하며 끝도 없이 넓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닷가에는 파란색의 조그마한 배가 한척 메어 있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꼬마학어는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노를 젓고 또 저으며 바다를 가로질러 갔어요. 왕의 편지가 바다에 빠졌으면 어쩌죠? 그렇다고 해도 꼬마학어라면 그 편지를 꼭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용감한 꼬마학어는 노를 휘둘러 상어를 물리치기도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고요. 꼬마학어는 비록 조그만 파란 배에 타고 있지만 아무리 큰 파도가 덮쳐와도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항해 끝에 꼬마학어는 육지와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건 바로 미국 땅, 마천루들이었어요.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꼬마학어는 택시부터 잡았어요. 대통령이 살고 계신 곳에 데려다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운전사는 자동차들로 꽉꽉 막힌 길을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둥글고 하얀 지붕과 높은 계단이 눈에 띄는 으리으리한 건물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파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눈앞을 지나갔어요. 편지를 넘치도록 담아 불룩해진 큰 가방을 맨 남자였죠. 그런데 가방에 들어있던 편지 한 통이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렸어요. 꼬마 학어는 한눈에 그것이 왕의 편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꼬마 학어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날아가는 편지를 목숨을 걸고 쫓아갔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자동차 지붕 위로 펄쩍 뛰어올라 편지를 붙잡았습니다. 휴, 이제야 내 손에 들어왔네. 잃어버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담. 꼬마 학어는 편지를 꽉 쥐고서 빠른 속도로 백악관 현관을 향해 돌진했어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경비병들 앞을 지나쳐서 계단을 뛰어오르고 기나긴 복도를 따라 달렸죠. 그러고는 노크 한 번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집무실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왕의 편지입니다. 꼬마 학어는 바닥에 쓰러지며 말했어요. 자, 받으세요. 대통령은 얼른 편지를 받아들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돌아오는 일요일에 있을 나의 생일 잔치에 자네를 초대하네. 자네가 이 편지를 너무 늦지 않게 받았으면 좋겠군. 사자왕 보냄. 세상에 이렇게 다정할 수가. 대통령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일요일이라면 내일이잖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대통령은 서둘러 짐을 싸들고 꼬마하고와 함께 공항으로 달려갔죠. 비행기는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꼬마하고는 비행기 창가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껏 지나온 곳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도 사막도 산들도 원시림도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죠. 꼬마하고의 나라에 도착하니 왕이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인 왕과 대통령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생일상을 받는 자리에서 왕은 꼬마과의 용기와 끈기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벼슬인 후작의 자기를 내려주었죠. 꼬마학어는 자기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그림 막스 벨트위스. 막스 벨트위스는 1923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태어나 아르넨 미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헤이그의 미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포스터, 책장정,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석판화 부근에서 폭넓게 활약하였으며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가와 새, 도둑맞은 괴물, 개구리의 아주 특별한 날, 사랑에 빠진 개구리, 악어의 멋진 그림, 너무 시끄러워요, 아기곰의 생일 케이크, 아주 커다란 물고기 등등 여러 작품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진경은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약그립의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수지 모르겐스턴의 공주도 학교에 가야 한다. 실비 쇼스의 알 속에서 나온 이야기 프랑스와 크로자의 꿈을 훔쳐가는 도둑 그 밖에 초록색 악어 알리스 꼬마 악어와 왕의 편지 에밀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고 합니다.